관해서 우선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이인범 선생님, 임정환 선생님께서 그 어떤 코멘트 또는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자연스럽게 아무 분이나 다 괜찮은데요. 세 분에게 모두 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뭐 한 분에게 특정하여 질문하셔도 또는 코멘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미술이라고 하는 이 생소하고 또는 너무나 타자화시키는 이 용어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와가지고 송미정 선생님 할 때부터 봤습니다. 전에 헌양 선생님 걸 제가 못 봤고요. 근데 원고는 봤는데요. 지역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술경영 지원센터에서 이런 진행을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박영택 선생님이 얘기한 그 외부의 시선으로 본 대전 미술,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송미정 선생님은 또 이제 내부에서 오랫동안 그 대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내부에서 인식하지 않았던 어떤 인물들이 외부에서는 충남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5년에 대학원 논문으로 이 지역적 특성 비교를 썼는데, 그때 당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집중.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서울 집중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그때는 지방이라고 했었죠. 지방이 이제 전부 변두리로 취급이 되고 이런 것이었고, 미술 행사, 미술 역사, 가장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거론이 안 되는 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대전 지역에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여기서 언급이 안 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언급이 되고 기록이 되고, 기록이 딱 역사에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또 계속 또 언급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전 미술을 얘기할 적에 1975, 125와 7, 8세 대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었느냐 하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활동들이 있었지만 일단 쉽게 하면 이거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대에 같은 활동을 했던 대전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볼 적에 이것이 과연 현실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지역적 특성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서편제 신도림이 있어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한번 찾아보자. 서울 미술은 한국 미술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지만 그게 서울 미술이 한국 미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외래사주가 들어오는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적 특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외래사주를 그냥 흉내내고 반복해 생산하고 하는 것이 불과하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특성을 잡으려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정작 이 대전 충청 지역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80년대 상황에서 이렇게 볼 적에 외부의 시선으로 볼 적에 광주는 민중미술이 있었고 대구는 구상미술이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풍경화 그리고 있었고, 근데 또 의외로 부산을 가니까 부산은 형상미술이라고 하는 묘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지역적 특성 비교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술 세계에서 그 공모를 미술 평론상 공모를 하길래 이제 60매로 이렇게 줄여서 내라고 그래서 냈는데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역적 정체성,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 이것이 옛날서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다시 돌아가면 박영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작가들,
이 작가들은 홍명섭 선생님의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느냐는 홍명섭이거든요. 이게 홍명섭 씨가 서울에서 중요한 작가고 그 사람이 대전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지점, 이게 이제 미술계의 어떤 연결고리라든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임동식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대전 충청 지역에서. 그러니까 김홍주 선생님이나 이런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제도권에서 이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가르쳤지만 제야에서 영향을 준 것은 홍명섭 선생하고 임동식 선생 두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홍명섭 선생은 제가 볼 적에 엘리트 중심이었었고, 임동식 선생은 그 저변이 누구나 다 예술가다 이런 주의였었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지점에서는 같이 했다, 어떤 지점에서 서로 등지고 이러면서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임동식 선생이 표현에 의하면 홍명섭 선생의 같이 있는 사람들을 홍사단이라고 했어요. 홍명섭 사단 줄여가지고. 거기에 김동유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김동유는 언급 안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김동유도 거기에서 이제 오후미술학원에 강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명섭 선생의 오후미술학원 제자들, 강사들, 또 주변에 따르는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군의 그 작가들이 이제 이뤄내는 그런 어떤 지점인데, 이것이 그 외부에서는 대전이다 할 적에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논문 쓰기 위해서 대구 갔을 때 대구가 눈에 띄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이 안 보이고 부분적으로 볼 적에 그런 지점이 지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미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전에 조상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보거든요. 이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아카이빙 한다거나 뭐 미술 역사 기록하기 이전에 벌써 이 한 사람이 엄청나게 두께를 가진 그런 대전 미술사를 써서 펴냈는데, 그 이후로 뭐 어쨌든 외부에서는 대전 미술에 참조하려면 그 책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대전 시립미술관이 그걸 뛰어넘을 만한 어떤 자료를 축적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전 시립미술관이 너무 나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질문을 기다리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박영택 선생님한테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서울과 지역 미술의 연결고리 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미정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지금 언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조상영 선생이 그 이후에 대전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고 책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대전 미술에 대해서 연구할 적에 이게 관여가 되는지 하는 거에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래도 지역 개인적인 시각으로 다소 전체적으로 대전을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대전에 와서 흥미로운 여러 작가를 뭐 개인적으로 봤었지만,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작가들이 재밌다라는 거죠. 그게 꼭 홍명섭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인연 또는 홍명섭 선생님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다라기보다는 홍 선생님을 통해서 작가를 소개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여러 작가를 봤을 때 복종순이라든가 정희철, 그 이후에 김철경 같은 작가들, 또 뭐 그 이외에 뭐 서해하는 임재호 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작가들을 접해봤는데, 아무래도 물론 미술관에서 기획을 하고 동시대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이슈를 찾고 그런 거를 좀 비평적 관점에서 찾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언급했던 작가들이 추려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충남을 대표하거나 대전을 대표한다는 작가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그렇게 인식은 분명히 될 수 있어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이런 작가들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대표성을 갖고 이런 작가를 추천했거나 기획해 본다는 생각은 없었고, 다만 제가 큐레이터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작가들을 봤을 때 제 관심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난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쨌든 자의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찾다 보니까 그런 작가들이 걸려졌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작가들이 홍 선생님이나 김홍주 선생의 제자 내지는 다 연관이 되고 특히 그 홍 선생님이 갖고 있는 미술에 대한 생각, 그 현대 미술에 대한 입장, 어떤 논리적인 담론에 상당히 많이 영향받거나 치면되어 있는 작가들이더라. 뭐 그것을 한쪽으로는 굉장히 엘리트주의를 볼 수 있고요. 또는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경도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제가 90년대에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효는 이미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효도 분명히 홍명섭 선생의 김홍주 선생님의 제자기도 하지만 홍명섭 선생의 학원에서 또 그 제자기도 해서 둘의 영향을 다 두루 받았다는 언급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이외에 제가 대전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제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광주에 갔을 때는 민중미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저는 광주에서는 좋은 작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향은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지나치게 전통적인 그 산수, 문인화풍이라고 하는 걸 관습적으로 뽑아내는 작업들이 대부분이었고 민중미술도 상당히 좀 키치화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더군다나 현대미술은 굉장히 열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박문종 같은 작가들이 가장 눈에 들어와서 뭐 그런 작가 대구에서는 역시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보수화된 뭐 그 지역 정치적 색채도 그렇겠지만 지역시 미술 시장에서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그 일루저니즘에 기반한 부정한 구상화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었을 때 조금 그것과는 결이 다른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나 약간 이원희 같은 작가들이 좀 눈에 들어왔을 뿐이고요. 예, 그 외에는 또 현대미술에 대한 작가는 그다지 찾지 못했었던 부산에서는 분명히 형상미술에 대한 게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뭐 김춘자라든가 아직 서울 양평으로 올라오기 전에 최석훈 작품을 좀 재밌게 봤었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대전이 아까 언급했던 작가들처럼 대전은 그 어떤 홍명섭 사단일 수 있었겠고 또 그에 의해서 현대미술에 대한 스터디가 있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들 또 그에 기반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좀 도드라지더라.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는 약간 충청도인들의 기질 그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했던 제가 김동유나 김홍주 선생님 작업 집요함 그 뭐 끈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박함이라든가 뭐 순수함이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알게 모르게 그런 정서 내지는 약간 샤먼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현대미술과 섞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런 작가들이 좀 눈에 들어왔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임동식 선생님에 대한 존재는 익히 들었었습니다. 야투라든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90년대 초 89년에서 90년대 초 그 즈음에 활동했을 때는 제가 그 야투나 그 자연미술제 같은 것들을 아직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좀 쉽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스터디가 덜 돼 있었고 또 전시기획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워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미술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없었었고 나중에 임동식 선생님이 페인팅 작업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뭐 그랬던 기억은 납니다. 예, 또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성향 선생님의 그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자료를 갖고 있느냐, 나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이제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에서 누락되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역사에서 도태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성향 선생님이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쓴 시기는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전 미술을 약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이 2008년도 이제 개관 1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대전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의 기록에 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은 제가 이제 최영우 선생님 쓰신 1992년도 그 자료에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대전 현대미술의 태동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했었는데, 그것은 조상영 선생님의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조상영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미술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모아서 먼저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1970년대 말까지 와 있습니다. 1970년대 말을 저희가 70년대 초반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고, 협소적으로 미술 운동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는, 그 4개의 그룹의 미술 운동은 연결이 되고 있고 지속적이었고 대전 지역의 미술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전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4개의 미술 그룹 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뭐냐면 7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다양한 그룹전들이 있습니다. 구상을 중심으로 한 그룹전과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룹전이 있는데, 저는 이제 80년대 양상의 대전 미술의 양상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80년대에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 과정인데, 나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80년대는 대전에서 전시장에서 회화 작품을 걸어놓고 전시를 하면 아주 촌스러운 그런 전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공간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설치하거나 이벤트의 공간이 80년 초반에 벌어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와 계신 그 허진건 선생님도 이제 80년대의 범주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양상들의 아카이브전과 또 하나는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보는 전시 2개가 이제 앞으로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전시 아까 보시게, 제가 여기 기록을 했지만 보시게 되면 아카이브 전시가 2013년까지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뚝 끊어졌다가 2018년에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미술관에서 아카이브 자료를 모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가 아마 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다시 2019년에 이렇게 대전 미술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태하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조상현 선생님은 작년에 저희 연구자로 같이 들어와서 현대미술의 태동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윤진서 선생님도 같이 들어오셨고, 또 하나는 그 이건영 선생님도 같이 해서 같이 그 전시를 만들었던 전시가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전시는 1970년대에 벌어졌던 한 가지 양상과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에 전개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미술관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70년대까지는 활동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아카이브 자료로 정리가 가능한데 80년대부터는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지고 90년대는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하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술관 자체적인 고민도 있지만 함께 고민해서 연구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 최영근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강렬해갖고 그 말씀에서 제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전시를 먼저 봤는데 전시장에서 받은 어떤 미적 충격도 놀라워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여기에 와 있지만 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처음 만들어진 건 69년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미술관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86년인데 개관부터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면서 대전과 맺은 관계가 하나 있는데, 한국 근대 미술사를 아마 처음으로 개설한 데가 모건대학 아닌가 싶어요. 1986년인가 87년에. 그리고 그것을 첫 강의를 아마 저 오광 선생님이 오셔서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보고 이은기 교수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하니까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을 근대미술사 하고 싶어갖고 여기를 왔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였었어요. 그 육태진 씨 아까 그 육태진 작가 말씀을 하시던데 1992년에 청년 작가전이 이제 2년 단위로 열렸죠. 82년부터 열렸나요? 6회부터 이제 젊은 모색전이라고 해서 그걸 국립현대미술관이 넘겨받아서 이제 개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큐레이팅의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은 서울대, 홍대로 양분되어 있는 정확해요. 청년 작가전에 인바이팅 된 젊은 작가들이 홍대가 열이면 서울대가 열이고 뭐 무슨 그런 원칙이 있는가 싶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 중심의 미술사 구성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은 비서울대, 비홍대 출신의 작가를 3분의 1을 넣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이상한 큐레이팅의 가이드라인이죠. 어떤 그때 육태진 선생이 와서 아주 좋은 작품을 발표를 해줬고 이런저런 것 생각하면 이제 오늘 이 세미나가 뭐 한 번 열렸겠어요. 그렇지만 20년 만에 다시 이제 창립된 그 21주년이라고요 이제 미술관이 하나가 세워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적어도 그 아름다움의 성전이나 다를 바 저는 이 말을 좀 애써서 쓰고 싶은데 대전에 미술관이 하나 세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바로 이제 대전 미술사 다시 쓰기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또 촉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할 일이 있고 이제 미술관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대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 여쭙고 싶은데 예술경제센터가 다시 쓰기 세미나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쓰기 예산도 지원할 거예요? 네? 세미나만 지원하는군요. 아주 좀 쪼잔하군요. 네. 좀 같이 뭐 이 문제하고 프로젝트를 좀 더 큰 프레임에서 기획하시진 않고요. 그 예술경제센터가 정말 그 전국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거 착수한 거 너무나 훌륭하게 생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발표 들으면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본 건 있어요. 우리가 파인아트라고 하는 미술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뭐 서구 근대의 생산물이 역사성을 가진 거죠. 뭐 따질 것도 없이. 파인아트 뮤지엄으로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서구의 파인아트 개념에 부합되는 것들을 조명하는 아주 단수적인 관심사를 갖게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가 대전시립미술관이라면은 대전의 어떤 근대 시각의 way of seeing, 무엇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문제를 조금 다르게 좀 재구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난 그리신 분 말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적어도 파인아트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문제가 단지 이게 뭐 이렇게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서울에서 활동한 작가들 중심으로 대전 미술관이 역사 다시 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임정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지 아무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 지역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전 미술관에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어떤 오브제 만들기의 문제, 메이킹의 문제, 혹은
어떤 이미지 생산의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대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지금은 뭐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KTX로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굉장히 여러 시간을 내서 왔거든요. 하루를 그냥 온통 내고. 근데 시간적인 거리나 교통의 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특수하게 생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김홍준 선생 그때 그림을 그리시는 거 보면은 저런 작업 방식은 도저히 서울에서 불가능한 방식이다. 저렇게 놔두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저 연구실에 들려보면은 그냥 들러붙어 있거든요. 거의 저 캔버스 안에 들러붙어 있었다고요. 이 문제가 대전 미술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공간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단수적으로 파인아트라고 하는 문제를 좀 벗어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 어떤 체험이나 토대, 이런 문제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했어요. 두 번째는 결국 이게 담론의 문제인데, 미술사 다시쓰기에서 왜 여기에 어떻든 언급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지역의 어떻든 미술에 대한 시각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신문 기자도 있었을 것 같고, 신문 기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혹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아까 그 대전에 그 구매층이 있었다, 미술 구매층이 두터웠다, 그 수용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궁극적으로 결실은 작품을 통해서 실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질문을 그냥 편하게 받으셔도 되고. 예. 네, 그러면 누가 질문? 너무 길었어요. 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모 선생님 질문이 너무 기셔서 그리고 조금 저는 폭이 뭐 많이 넓으셨기 질문으로 때문에 드린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코멘트 차원에서 네. 받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임재강 선생님하고 동일한 차원의 질문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렇군요. 여기에서 미술 대학을 나온 분들이라고 하는 문제, 거기에 이제 학벌도 있고 뭐 이렇게 계보들이 있죠. 그 계보들을 다 촘촘히 반영한다는 것이 미술관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미술의 개념 자체가 서구 유럽의 산물이어서 그것을 혜택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라고 하는 그 시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적 토대로서의, 감정적 토대로서의 어떤 그 양상들이 독특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제가 동일하다고 네, 이야기하는 네, 건 네. 어쨌든 임 선생님께서는 박영태 선생님의 발제의 그 외부자로서의 시선과 송미경 학예사의 내부자로서의 시선의 간극이 많다. 그렇다. 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미술 활동들, 그거 어떻게 포섭할 거냐 너희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와 동일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담론으로 포괄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거나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허나영 선생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 묘하게도 지금 큐레이터 출신이 지리자 이인범 선생님 포함하여 이 4명이고 임재강 선생님하고 허나영 선생님만 이제 그 비큐레이터시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외와 타자화시키는 예, 한번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선 질문 아닌 질문이셨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우선은 제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 대전에 있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 감수성, 그다음에 그 집요한 작화 방식, 이것을 대전 충청 지역, 대전 지역 작가들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필휘주로 금방 그리시는 분도 정말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작가적 개인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80년대 다양한 국제 전시가 있을 때 항상 앞에 이렇게 서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백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백제의 금강 줄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백제의 금강 줄기의 특성은 무엇일까? 거기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과 지역적 감수성을 나누기에는 백제는 너무 옛날이라 우리가 백제인이라고는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역적 감수성을 보기보단 제가 제 발표 서두에서 얘기를 했듯이 좀 각자 작가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층층이 켜켜이 놓여져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원생께서 말씀해주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신문 기사나 제도적 문제, 구매층, 그다음 저도 말씀드렸듯이 화랑, 미술 시장 이런 대전만에 있었던 무엇이 분명히 있잖아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거에 관한 아카이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걸 미술관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술관에서는 작가나 예술 작품에 대한 아카이빙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제도적 문제나 뭐 구매층 미술 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거를 아카이빙 해야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경영지원센터나 네, 다른 기관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네, 저같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들이 네,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좀 됐을까요? 글쎄요, 왜 저한테 보고 네. 제가 선생님 한마디. 네. 예, 이인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저한테도 질문은 안 하셨지만 질문의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김홍주 선생님이나 홍명서 선생님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이분들은 뭐 자천 타천으로 지역에 거주하는데 그 지역은 가깝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멀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라는 공간은 일정한 거리를 주고 그 거리는 중앙화단을 어쨌든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분들은 지역화단이라고 하는 곳에 관습적 어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동시에 힘들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물론 파인아트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파인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고 보냐면 하나는 보편적인 구상어법은 굉장히 진부하고 관습적인 언어로 길들여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처진한 것이 아니라 재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정물이라든가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동일한 소재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고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화단에서의 구상은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고 있고요. 추상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대미술 그 파인아트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해서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거나 아니면 형식적 관점에서 차용한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신적이라든가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포장해내면서 과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한국 모더니즘이 갖고 있었던 병폐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개의 파인아트에 대한 왜곡된 지점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홍명섭 선생이나 김홍주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은 대전이라고 하는 곳의 삶의 거점이기도 하고 자신의 직장이기도 하면서도 중앙화단하고 떨어져 있고 또 지역이라고 하는 부대끼는 곳에 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 수 있었던 거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 장력이, 이 거리감이 이 두 분들한테 관습적 구상과 형식적이라든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 또는 지나치게 그 관념화돼서 형식화돼 버렸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적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빠져나와서 어떻게 좀 제대로 된 파인아트가 있다면 그 파인아트 선생님만 말씀하시는 정확한 지적이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파인아트 개념을 내재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간의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라면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것을 나름의 자신의 감성으로 해석해내면서 우리의 현실 또는 우리의 상황 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DNA 속에서 녹아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만드는 한국적 현대미술이랄까요? 뭐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거 다 부정해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지점이 한쪽으로는 나 홍 선생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한쪽으로는 것이 그냥 엘리트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파인아트에 근접해 있다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김홍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다지 신선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소 좀 미혹스러워 보일 수 있는 어떤 지점들 그리고 거기에 끌어들이는 전통적인 양식들의 차용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클리셰적이라든가 한편으로는 약간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다는 아쉬움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두 분이 보여줬던 파인아트에 대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오독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교정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들 그것이 분명히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았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박영택 선생님의 했던 외부의 시선으로 대전을 봤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화단이라는 그런 어떤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쪽에 외부의 시선을 뜬 사람들이. 근데 그 영향을 제가 이제 이게 대전 미술의 어떤 특성을 잡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홍명섭 선생이 이제 여기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후배들한테 현대성, 동시대성, 이 현대미술이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심어줬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또 김홍주 선생을 은연중에 따라간 제자들은 뭐냐면 집요함이 있어요. 집요하게 파고드는 노동성 있잖아요. 그게 대전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전에 내가 이불이라는 작가를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불이 잠깐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중요한 걸 자기가 이제 접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퍼포먼스예요. 이 대전 중남이 퍼포먼스의 성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 퍼포먼스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임동식 선생도 영향도 있고 이건용 선생도 있었고 여기에 그 앞에 계시지만 반도하랑 하시는 그런 데서 현대미술 쪽으로 이렇게 활동한 그 영역이 있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요, 이쪽은. 근데 외부에서 볼 적에는 대전 가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전 미술에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들한테 후배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특징적인 것을 형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인범 선생님의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파인아트를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고려는 한국미술지형 전체나 아시아미술지형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자가 보는 어떤 지역이든 지역의 감수성과 내부가 판단하는 지역의 감수성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임 선생님 또 이인범 선생님이 박 선생님 발제에 관한 또 전시에 관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이인범 선생님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학계에서 할 일과 미술관에서 할 일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허나영 선생님이나 임재영 선생님은 미술관이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혹시 어떤 측면에서 학계 할 일과 미술관의 할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인범 선생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온 사람인데. 네, 그래도 질문 한번 받으러 온 사람이 답변을 해주시죠. 질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토론하러 오신 겁니다. 충남 도립미술관 만든다고요? 네. 지금 이제 지방 시대 때 네네. 곧 충남 도립미술관이 만들어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네네. 있습니다. 네네. 아마 네. 이번 해에 발족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미술관이 많을수록 좋은데 미술관 같은 미술관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미술관 같은 미술관은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몇 개 못 봤어요, 사실은. 저는 대전시립미술관이 미술관인가에 대한 질문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여튼 전시 아주 굉장히 미학적으로 잘 구성된 전시를 봤고 그리고 또 이런 토론을 하면서 이게 미술관 맞구나 그런 생각을. 충남 도립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의 관계는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경계를 행정구역 경계로 나누나요? 지자체인데요. 저희는 광역시니까 자체 저희가 독립적인 네. 지자체고요. 네. 이제 충남도는 또 자치적인 네.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요.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전에 허나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89년에 직할시 됐다고요? 직할시 되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같이 다루면 안 됩니까? 그 충남도립 미술관 서더라도. 네, 저는 그러고 싶은데 우선 오늘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행사니까요. 아, 그러니까 눈치를 보신 거로군요. 혹시 개인적으로 연구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문제를 그러면 대전시립미술관은 한국미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적어도 대전시립미술관이 대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대전시에 위치해서 대전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대전시립미술관이 성숙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르네이그인가요? 르네이그가 그 루브르 미술관 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미술관이 드릴 수 있는 나무에 비유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자기가 리치를 뻗어서 가지를 뻗어서 그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뿌리만큼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뿌리. 예. 여기가 뿌리인 것이지 관계가 많고 적구의 문제를 떠나서 영향을 루브르 미술관 사람들한테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전시립미술관의 뿌리는 실질적으로 충남권뿐이 아니라 중부권 전체를 이렇게 망라하는 것이 돼야 되지, 대전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범주를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제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80년대 90년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제 지역 미술 얘기하면서 대전 미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선 제가 발표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전 미술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걸로 이 선생님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본다면, 그리고 아까 송미화 선생님도 80년대 90년대 이후로는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물론 처음에 5, 60년대 근대식 모더니즘이 막 태동이 될 때는 그래도 좀 정리가 되지만 지금 현대로 오면서 더욱더 굉장히 다층적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혹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각 담론별로 그리고 장르별로 이렇게 좀 따로 연구가 돼야, 예를 들어서 아까 구상회화 얘기도 해주시고 또 광주가 예향의 도시가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졌다고 박윤택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이 한국 미술이 전통 산수화도 있지만 굉장히 실험적인 한국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를 해보고 이런 걸 또 정리해보는 시간도 또 따로 갖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임진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되는 건 계속 반복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은 계속 누락이 되는데, 오히려 얘기되지 않는 것 중에서 봐야 될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꼭 대전 미술로 시작을 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특히 왜 다른 지역과 교류전을 되게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류의 중심으로서의 대전, 이런 것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내가 충남미술사, 충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충남예술사를 집필하는데 미술 부분을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이윤희 씨가 썼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충남미술사가 대전미술사예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대전이었었고, 활동을 여기다 미술 활동은 무조건 그 대도시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전시는 다 여기 와서 했거든요. 뭐 사는 데가 비록 뭐 천안이건 공주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했던 전시나 행사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엊그저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대전 미술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뭐 누구를 추천을 했더니 그 사람은 대전 사람 아니라고 거부를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제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대전광역시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을 적에
그 이후로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충남 지역의 작가들은 설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느닷없이 허공에 붕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혀 뭐 다른 취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1975, 125나 뭐 그 이후에 80년대 상황까지 넘어가면서 그룹 활동할 적에 저희 벽바닥 그리고 의식이라는 그룹이 이제 공주대 출신들로 해가지고 대전에서 굉장히 큰 그 센세이션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록에서 완전히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그 작가들이 대전에 거주를 안 하니까 다 활동은 대전에서 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전시립미술관은 그야말로 대전미술관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중부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포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전 출신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 출신이 아니지만 대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대전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대전과의 인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행정구역상으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미술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면까지도 다 여기서 포함을 해줘서 이걸 기록하고 발굴하고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 충남 도립미술관이 지금 도청 소재지인 내포 쪽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하고 대전 시립미술관하고의 연계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전 변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유병호입니다. 대전 미술, 한국 미술, 대전 미술 다시 쓰기, 다시 뭐 바로 함께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가지고 세미나를 연달아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또 거기에 준비하시는 또 뭐 허나영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언뜻 제가 듣는 과정에 홍명섭, 김홍주 다시 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대전 미술을 다시 쓰는데 그 사람들을 써야 될 것이라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임재광 교수가 얘기했던 어떤 내용도 동감하는 내용도 있고 이인범 교수님 말씀하신 동감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지역 작가고 지역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작가입니다. 그냥 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면으로 다시 한번 지금 성토대가 아닌 그런 얘기거리가 되고 대전에 아까 최영근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미술 뭐 이인범 교수님이 옛날에 모건대학교에서 근대미술을 강의하셨을 때 근대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충분히 뿌리 찾기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뿌리 찾기 또 대전 미술에 대한 어떤 오류를 다시 찾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아까 그런 거에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막 굉장히 느끼면서 흥분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할 거 안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다시 한번 아까 허나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세세하게 짚고 또 자료를 또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단편적으로 아까 뭐 미술관에서 박영택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측면으로 얘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아까 뭐 임 교수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대전 지역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가 돼서 한다면 정말 완벽한 자료로 작가에 대한 소외의식을 갖지 않는 작가 아까 중부권의 어떤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그 준비에 동참하면서 느끼는 건 오늘 발표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허나영 선생님이나 송미경 선생님의 발표문의 참고 문헌을 보시면 대전 미술에 관한 연구 논문이나 단행본이 상당히 적고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아까 그 조상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단편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세미나가 오늘 그 각자 연구자들의 발표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유 선생님의 말씀 코멘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화적 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이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도 소개하시고 예,
코멘트 해주시면. 저는 저기 여기 대덕영단지에 있는 김순선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 이런 미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공부가 많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외부적 시각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그 박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이 지역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피카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림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엔나 악파의 그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의 예술이 예술답게 되는 것은 과학 쪽에서 인터넷과 뭐 AI 이런 쪽에서 첨단화되어 있는 저희 대전에서 새로운 문화가 예술에 접속이 되어서 그런 앞서 말한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전이 서울에 대해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유현주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미술관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선생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역에 이제 뭐랄까요, 변두리에 있는 평론가로서 한 10년간 이 대전 미술계에 애정을 갖고 이 주변에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선생님도 외부의 시선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건 뭔가 편협되고 왜곡된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마 그런 내면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순선 선생님도 그 대전에서 나름 어떤 생태 예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로컬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여기서 이제 그 로컬리티를 가지고 담론이 있었어요. 그때 외부에서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어떤 이제 그 담론 그 토론을 했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쪽에 대전에 있는 분들은 로컬 하니까 굉장히 중심과 그다음에 주변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그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계속 얘기가 뭐냐면 로컬은 로컬이고 각 지역의 어떤 서울 대전의 구분이 없이 어떤 그 각각의 그 지역의 특성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지점부터가 벌써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돌면서 나중에 뒷자리에 가서 우리가 너무 좀 낙후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반성,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우리 자체 내부의 어떤 로컬 대전의 어떤 미술 쓰기가 그동안 안 되었었던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어떤 쓰기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조상영 선생님은 전혀 아무 지원도 없이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냥 애정으로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뭔가 참고하고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대전 미술 쓰기가 과연 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애정 때문에 혼자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기회들이 왜 주어지지 않았는가는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또는 미술관의 어떤 또는 그런 걸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고, 왜 쓰지 못합니까? 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저도 작년엔가 대전미술의 지평 그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그 순간의 쇼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깊은 토론이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담론을 만들어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연장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쌓아놓은 축적해놓은 것이 왜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성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충남과 대전의 구분이라는 게 굉장히 행정구역상의 편의일 뿐이지 대전 미술의 그 뿌리들은 결국은 충남 공주 이쪽하고 다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투에 제가 인터뷰랑 이렇게 또 가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관계성이나 그런 어떤 이제 그 연구들이 계속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청중으로 계신 선생님들께서요. 사실 저희 미술관이 1998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8년 4월 15일에 개관한 이래 올해가 21주년입니다. 저 역시 지금 선생님들 말씀대로라면 저도 변두리 미술관 학예실장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전에 그 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에 지역 미술을 바라보기 시작한 한 사립 미술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전을 알게 됐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금호미술관의 오늘의 지역 작가전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대전시립미술관의 조상영 선생이 썼던 그런 이 대전 미술의 패러다임 같은 중요한 자료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유현주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에 중심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대전시립미술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후학도 양성하시고 이러신 분들인데 저는 정말 학위 논문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학에서 그 대전 미술을 지금 언급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또는 학위 논문이 좀 몇 편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들을 사실 저희 미술관이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더불어 갖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너무 많았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네,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오늘의 지역작가전을 매 했었었는데요. 그 지역작가전에는 대전 충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다양한 작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허진권 선생님도 계셨었고 또 김철겸 선생님이라든가 복정순이라든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가를 만났고 그 작가들을 서울에 있는 금호 갤러리를 미술관을 통해서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가 오늘 발표한 몇몇 작가들은 90년대 중반을 지나서 제가 대전에서 봤었던 작가들, 흥미로웠던 작가를 아까 개인적인 시각으로 이런 작가들이 좀 흥미로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늘의 지역 작가전에 이 작가들만 추천하거나 이 작가들만이 대전을 대표하는 작가로 부각해서 보여드렸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 작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중심과 주변 또는 중심과 중앙과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역에 계신 분이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더 낫다 그렇다를 떠나서 그러한 경계를 의도적으로 무화시켜 나가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 중심 안에 설정하지 않으면 주변도 없을 것이고요. 중심과 주변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중요한 건 자신이 좋은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좋은 작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간에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새로운 감수성으로 기존의 상투화된 미술적인 언어나 어법이 아닌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분명히 주목을 받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지 꼭 지역을 의식하고 우리 작가들이 지역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거 꼭 지역적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근데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조차도 떠나서 사실은 더 질 좋은 퀄리티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제가 발표할 때 모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시각에서 매우 지독한 편견이 작동할 수 있다고 미리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충남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을 대표하는, 물론 한 서울에 있는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저렇게 작가들만 대전을 대표하는 작가로 봤다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만 하니까 지적을 하신 거를 달게 받고, 그러나 변명이라면 저는 어쨌든 당시에 대전에 와서 그런 작가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봤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참신하고 재밌게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몫은 제 죄입니다.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제 죄니까 제 죄를 탓해 주세요. 그 생각이 나네요. 2005년인가 대전시립미술관의 도슨트 분들이 버스를 타고 대절해가지고 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제가 있을 텐데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2003년부터 그 문화예술위원회 돈을 받아서 이제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체록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성과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데, 근데 왜 당신들이 왔냐, 도슨트들이. 그 자비들이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월급도 저 별로 못 받는 상황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점심을 샀는데 잠깐만 뵙겠다고 했고, 대전시립미술관이 이제 깨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응? 그 시립미술관이 정말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로는 20년 만에. 그리고 그 예술경제지원센터도 깨어나는 것 같고, 뭘 지원할지를 아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립미술관이 시민들의 이미 열망은 끌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심에 교차로가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쓰는 건 계속 다시 쓰는 거죠. 미술관이 있는 한은. 저도 이제 미술관에서 20년 일을 했는데 미술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냥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유현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전미술 쓰기가 왜 안 되었냐, 뭐 반성하자, 뭐 미술관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이 쇼다, 행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작가분들은 전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서 이 대전시립미술관이 차지하는 역할은 큽니다만 각각 개인의, 그러니까 모든 집중이 미술관에 다 책임을 주는 거예요. 연구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전시를 해야 된다. 무엇을 생산해야 된다. 그것들을 미술관에 집중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대전미술이 정말 발전하려면 이 미술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같이 연구가 각각 개인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골고루 형성이 돼야 되는데 모든 집중이 미술관에만 집중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미술관이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걸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변에 의해서 다시 미술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미술 쓰기가 왜 안 되었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대전미술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모두가 아니면 대전 주변의 대전의 연구자가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건 아마 이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20년을 미술관을 지켜온 학예사로서 아마 드리는 말씀일 겁니다. 그 다짐같이 그 아마도 제가 번안해서 얘기하자면 대전미술 다시 쓰기의 중심이 되는 방법을 미술관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에서 하는 말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론을 쓴다는 게 대부분 아카이브 자료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 유현주 선생님 지적이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을 수도 있죠. 미술관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미술관이든 요즘 근래 미술관들의 어떤 태도가 학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거나 담론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료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 미술관에 이 대전 미술 다시 쓰기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것의 일환으로 그 결과로 소작품 전시 거미블루 대전 미술 다시 쓰기 40에서 60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미술을 쓴다는 입장은 저희 미술관은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자료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자료는 보안이고요. 자료가 오기한 것, 자료가 누락된 것, 그것들을 작품으로 복원해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첫 해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70년,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저희가 소장해야 되는 대전 지역의 미술, 대전 미술 그 범위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을 지켜내시고 대전을 빛나게 해주셨던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수집이 단순하게 작가 개인의 작품 하나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사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뭐였냐면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지역미술 다시 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놀랍게도 대전시립미술관만 대전미술 다시 쓰기라고 하는 이름을 내건 전시를 하고 있더라. 실장님 한번 같이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 자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 시작은 미흡합니다. 말씀대로 40에서 60 대전미술에 관해 사실 급하게 정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이 부족한 것이 이러함으로 앞으로 더 채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 입장의 표명은 전시는 저희가 연구를 더 노력하겠다,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의어임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제 자랑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 긴 시간 토론과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중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